안녕하세요. 저는 사회환경공학부 선우영 교수입니다. 네, 주 전공 분야는 환경공학 중에서요. 대기오염 모델링입니다. 그러니까 모델링이 좀 청취자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일기예보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은 내일 일기를 예측을 하려면은 수학적인 이제 모델을 돌리거든요. 그거와 똑같이 대기오염도 수학적인 모형을 돌려갖고 어제 대기오염도를 분석할 수도 있고 내일 걸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는 것이 대기오염을 주로 다루면서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는 것이 바로 대기오염 모델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하면서 대기오염 모델링으로 전공을 했습니다. 제가 이제 지금 26년 차인데요. 저뿐만 아니라 대기를 연구하신 분들이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. 우린 그냥 대기한다,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사실 어떤 시장적인 입장에서 그렇고 문제시 되는 것도 수질 쪽이 훨씬 더 컸습니다. 그래서 보통 환경공학과들이 있는 학교도 수질 관련 교수님들이 많으시고 대기 관련 교수님도 몇 분 안 계시고 그랬거든요. 이게 환경 쪽 교수님들이 조금 그런 거는 항상 아쉬운 게 문제가 터져야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것은 참 안 좋죠. 저도 사실 지금 한국대기환경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제일 힘들 때 맡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거거든요. 주목을 받긴 하지만 제일 문제가 될 때 맡았다는 것은 저는 참 어깨가 많이 무거웠습니다. 제가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대기환경학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 오염 관련 학회입니다. 많은 나라들이 그런 학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나라마다 있는 학회들의 국제연맹입니다, 이게. 그 국제연맹인데 그 연맹의 사무국이 영국에서 거의 60년 동안 있었고요. 그 사무총장님은 몇 번인지 좀 바뀌셨지만 거의 영국 분이 진행을 하셨었습니다. 근데 그 60년 동안 영국에서 있었던 그 어떤 사무국을 금년에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로 갖고 온 거가 되거든요.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좀 우연찮게 사무총장을 또 맡게 됐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또 우리 대기환경학회, 한국대기환경학회의 큰 쾌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제가 이제 사무총장에 선정이 됐다는 것은 뭐 큰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근데 이거는 비단 저만이 노력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선배 교수님들, 그래서 제가 학회에 가입하기 전부터 이것은 이제 계속 저희 한국대기환경학회 교수님들 또는 회원분들이 이 국제연맹에 가입을 해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 그런 이력들 때문에 또 저희 학회와 이제 제가 이렇게 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상당히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막상 이제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또 어깨가 많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. 그리고 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까지는 영국분 사무총장 하셨던 분은 이게 풀타임 자리였습니다. 그러니까 그 직만 하는 거였거든요.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. 파타임으로 진행하는 거예요. 수락 연설을 했을 때도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한 팀이 꾸려나가야지 개인이 꾸려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저는 건국대학교 교수로서 저희 학부 학생들도 가르쳐야 하고 대학원생들도 가르쳐야 하고 연구 프로젝트도 하고 또 석사 박사 졸업들도 배출을 해야 합니다. 아직까지는 그런 일을 하고 또 국가 자문 같은 걸 하면서 이거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는 거다. 그래서 우리 학회에 하나의 업적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학회원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. 지금도 항상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지만 하여튼 열심히 할 각오는 다 돼 있습니다. 네. 이런 얘기하면 항상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문제의 어떤 크기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세우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너무 좀 그쪽이 확대돼서 해석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항상 좀 갖고 있어요. 근데 이제 대기환경학회를 맡고 있는 회장 입장에서 그런 거를 공적으로 참 얘기하기가 힘든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러나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거는 확실하고요. 정부가 지금 뭐 과잉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.
근데 제일 아쉬운 점은 이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너무 속전속결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부작용도 생기고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2016년도에 특별 대책을 세웠는데 그 다음 해에 종합 대책을 세웠는데 그 다음 해에 법을 위반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만 이렇게 바뀌면서 조금 장기적으로 봤으면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힘들었죠. 그러니까 그걸 일선에서 그거를 이행해야 하는 뭐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 앞이 조금 예측이 돼야지 무슨 대책을 세우고 그럴 텐데 너무 자주 바뀌니까 예측이 잘 안 되고 국민들은 계속 아우성이시고 이러니까 좀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좀 있었어요.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좀 전체적으로 잡으려고 반기문 전 유해 사무총장께서 진행하시는 거는 범부처 또 대통령 직속 이렇게 되기 때문에 힘을 많이 실어준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어떤 그 방향을 제시를 확실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진행된 게 한 9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에 좀 그 조직에 또 그 활동에 좀 기대를 해보고요. 뭐 인도라든지 중국은 뭐 엄청나게 더 좀 힘듭니다. 그리고 동남아도 좀 힘든 곳들 많이 있고 그래요. 유럽은 지금 국제 협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. 나라들마다 내가 지금 약간 좀 저지르는 게 많고 내가 좀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걸 협약을 통해서 정리를 한다?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. 근데 이번에 그 유럽의 그 협약이 40주년이 됐어요. 놀랍죠? 그러니까 너무 부럽죠, 그리고. 우리는 지금 와서 이제 뭐 하느니 마느니 그러고 있는데 40년 동안 지금 뭐 해왔다는 얘기고요. 협약이 이루어진 지가. 우리나라 분들의 어떤 환경의식, 또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그 좀 위기감, 이런 것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뭐 우리나라의 문제, 아시아의 문제를 갖다가 유럽 같은 데 연결할 수 있는 고리 중에 하나가 이 아유바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물론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있고 여러 조직, UN도 있고 지금 많이들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저희가 조그마한 한 부분을 기여할 수 있으면은 큰 의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관심을 갖는 게 계속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 학교는 지금 우리 공과대학만 해도 그런 학생들의 움직임이 많이 있어갖고 그 자발적으로 학교에 이런저런 전기를 아끼고 뭐 그 에너지를 아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움직임을 하고 제안을 하고 그 이제 그 정부 프로젝트, 서울시 프로젝트를 받아갖고 이행한 것도 있거든요. 그것이 학생 때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면은 가장 큰 그런 그 도움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에너지 절약이죠. 결국은 저희가 에너지를 뭐 석탄을 쓰느냐, 석유를 쓰느냐, 뭐 청정에너지를 쓰느냐 그런 것 갖고는 얘기할 수 있어도 일반 국민들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에너지의 절약이 사실 요즘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좀 어떤 공공시설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좀 너무 덥지 않나? 겨울인데도 또 여름에는 뭐 그냥 너무 추울 정도로 냉방하지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. 불을 별로 켤 필요가 없는데도 켜놓은 것도 많이 있고 일단 국민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부터 하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국제 쪽에 그 속한 조직이라든지 뭐 국가라든지 이런 쪽이 좀 더 좀 빚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연구 프로젝트도 국제적인 것이 있으면 거절한 적이 없고 학교 보직도 국제처장, 뭐 글로벌 융합대학 학장 이 요청이 왔을 때 수락한 이유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저는 뭐 조금 기여할 수가 있다라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의 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런 우리나라 대기 환경의 국제적인 위상을 조금 높이는데 요만큼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좀 보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